안녕하십니까. 본격 뉴스 비평 방송 사회를 맡은 김현수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네,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편집부 박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부 이원재입니다. 자, 새해에는 좀 무게감 있는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서 목소리 톤이 네, 더 낮아지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넥타이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래요? 앵커 느낌으로 오, 새해에는 격식을 차리고. 네. 이걸도 이제 좀 조회수가 안 되면 다시 또 바꿔보는 걸로. 오늘 이제 시즌 2가 시작이니까 네. 다들 오늘 왜 시즌 2가 됐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네. 2022년 시즌 2. 시즌 2. 네, 오늘 시즌 2는 오직 이제 저희는 재미로 가겠습니다. 네. 오직 재미를 제일 위로 두고 우리는 이제 최우선. 시즌 2를 네. 출항을 하도록 할 테니까 더 재밌어진다는 네. 말이죠. 뭐. 내용이 좀 부실해도 재밌게. 네.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능력과- 밀어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네. 아유, 재미가 최우선이죠.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없이 했는데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빈자리가 커서 역시 저희는 셋이 있을 때 가장 빛나구나라는 아, 걸 절감했던 진짜. 그런 역시. 한 주였습니다. 이제 지금 수습되더니 뭔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 같은데. 아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젠가 댓글 달아주신 게 있었는데 되게 따뜻한 댓글 하나 달아주셔가지고 그 자기 돌봄 학교님께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올바른 관점으로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경남도민일보 응원합니다. 네, 구독으로 힘을 보탭니다. 라고 응원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근근히 저희가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힘들 때쯤 네. 되면 이제 이런 네. 댓글 네. 하나씩 또 힘을 이게 주는. 이제 못하겠는데 싶은데 딱 하나씩 계속 걸어주니까 네. 이게 네. 못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근히 자꾸 이게 가뭄엔 콩나듯 이렇게 하나씩 네.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맞습니다. 그래도 좀 우리 이 방송 하나로 이렇게 얼굴을 이제 사람들한테 비춘다는 이유로 좀 선배들이 열심히 일한 과실을 우리가 좀 따먹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좀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맞습니다. 한데 그 악플도 달려 있던데 오, 보셨어요 혹시? 아니 저는 못 봤는데요. 한번 그 악플 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원재 기자? 네. 채널 이름 바꿔라. 네. 내가 뭔데 경남 도민일보잉? 라고 하네요. 네. 네. 저희도 이제 나름 20년이 넘었고 여기서 니네라고 하면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면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 경남 도민일보의 위상을 따라가기에는 너네가 왜 경남 도민일보 이름 달고 방송하느냐? 그 얘기구나. 혹시 선배님이 다신 건가요? 악플인 줄 알았는데 악플이 아니었네. 우리에 대한 악플이니까. 저희 건가요? 영향이 저도 잘. 애독자님이셨는데 네. 저희 우리의 부족함을 이제 지적해 주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또 우리 회사에 그 애사심이 생겨서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사 소개를 보고 왔거든요. 네. 경남도민일보는 6천여 명의 도민이 주주로 참여하여 창간한 개혁적 지역 전문지입니다. 전 2주 이상한 보도 베스트 3를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꼽은 게 그 디지털 타임스 권준영 기자님이 1월 1일 11시 57분에 딱 밥 먹기 직전에 쓰신 거죠. 네. 이 기사는 황교익 2021년 최악 발언은 김건희 그러면 오빠네요 여동생처럼 대해줘요. 이 기사를 꼽았는데요. 네. 이 기사 한번 보셨죠? 이게 워낙 많이 떠가지고. 와, 이거는 기사 혹시 보셨어요? 이거는? 봤는데 차마 눌러보기가 좀 그래서 이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조회수를 올려줄 수 없다는 그 네. 다짐으로. 저희 안에서는 이제 클릭 안 하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좀 네. 쉽지 않긴 했습니다. 네. 제목 자체가 그쵸. 약간 이러면서 뭐야 하면서 네. 보긴 봤는데 이제 들어가진 않은. 이거를 보니까 그 황교익 씨가 그 마칼럼니스트죠. 네. 마칼럼니스트신 황교익 씨가 이제 페이스북에 2021년 12월 31일 밤 10시 56분에 작성을 하셨는데 네. 이제 이거를 그 기자님이
다음 날 1월 1일 새해 첫날 이제 음, 11월 57분에 11일 11시 57분에 이제 이걸 음. 보도하셨는데 아마 밤에 보시고 다음 날 쓰신 것 같은데 이제 제일 빨리 쓰신 최초 보도를 하신 분이고요. 아, 네. 그렇습니까? 좀 이거를 그 참. 기사를 좀 읽어보면 기본 원칙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제일 기본이 우리가 이게 육하 원칙이잖아요. 네. 이거는 기자가 아니더라도 다들 좀 아는 상식일 텐데 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기사를 보면 이게 언제 게시한지가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한규익 씨가 이걸 언제 어디서 뭐 발언했는지를 좀 알 수도 없고 이게 문장을 보면 한규익 씨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이 기사에서 이날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이런 기사는 굳이 그 쓴다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그거를 캡처해서 페이스북 사진을 캡처해서 그냥 그대로 올려주면 서로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떨까요 이런 거는 워낙 좀 이런 SNS 받아쓰기 많아가지고 네. 참 새해 첫날부터 네. 다른 이런 유명인 페이스북을 네. 쫓아다니느라 매우 고생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근데 1월 1일이면 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네. 그때가 네. 토요일인데도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그냥 뭐 기사를 쓰기 위해 어거지로 쓴 거 아닌가 거의. 그, 일하기 싫은데 아, 에이씨 써야 되긴 쓰긴 써야 되고 이러니까. 이거 계속 이제 그 황교익 씨 계정을 즐겨찾기 추가해놓고 새로 고침을 이렇게 알림 하시나 뜨면 봐요. 이제 언제 하나 가가지고. 뜨나 맞죠. 네. 좀 그래서 이게 황교익 씨가 꼽은 2021년 최악의 발언이 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는지 이거를 네이버에 한 10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아. 기사가 좀 웬만한 이름 들어봤을 만한 언론에서는 다 이거를 중요하게 다뤘다는 거를 네. 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좀 저는 아까 그 박신 기자가 말했듯이 좀 이 기자가 안쓰러운 게 1월 1일에 이제 그러니까 해 넘어가는 1월 1일 그 새벽 12시 18분에 기사를 하나 쓰고 또 잠깐 있다가 새벽 1시에 또 기사 한 건 쓰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10시 10분에 하나, 10시에 하나 쓰고 10시 8분에 하나 쓰고 10시 22분에 하나 쓰고 이렇게 세 건 또 쓰고 기사를 근데 되게 빨리 쓰시네요. 그 8분 만에 하나씩. AI 아닌가요 혹시? 그리고 이제 11시 57분에 이 황교익 씨 SNS 글 이거 쓰시고 또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그 오후에 또 네. 김경수 그 전 도지사 옥중 편지 기사 또 하나 쓰시고 또 4시 저는 좀 이런 게 좀 화가 나는 게 보통 이런 걸 이제 디지털 뉴스 팀, 뭐 디지털 뉴스 부, 뭐 네. 디지털 뉴스 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뭐 청년 인턴 이제 제 친구들 네. 우리 또래들. 네. 우리 또래들 그런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이런 기사만 쓰게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공채로 뽑힌 기자들은 무슨 진짜 정론직필하고 내 친구들은 다 이런 것만 시키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게 회사 안에서도 뭔가 계급 구조 아닌 계급 구조가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그런 게 좀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분이 어떤 건지는 제가 어떤 그 소속을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면 디지털 뉴스부라고 돼 있더라고요 소속이. 그래서 네. 기사를 이렇게 좀 취재도 없이 쓰게 시키는 게 저는 좀 이 되게 큰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오빠 기사인데 아마 이것도 한번 다들 제목은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김건희 오빠를 취재한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네. 뭐 취재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제목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김건희 오빠 이게 조선일보 12월 31일 기사고요. 김건희 오빠 증거 내도 의심 타블로 때 갔다 동생 술 한 잔도 안 해. 이게 이제 제목인데 이것도 앞에 거랑 비슷하게 이제 따옴표 기사인데 이게 이제 연말에 한 20건 이상 쏟아졌거든요. 이 타블로라는 키워드로. 네. 저는 이게
타블로가 이제 가정도 있고 연말에 음. 가족들과 행복한 네. 시간 보내고 있을 때인데 그렇죠. 완전 이거 연말에 날벼락이잖아요. 그 안 좋은 기억을 맞아요. 다시 갑자기 10년 만에 잊고 지내다가 연말에 음. 이렇게 자기 이름이 나오면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게 한 10년 전 일이죠, 이게. 네, 그 정도 되니까 2010년 그때쯤인데. 이제 모르는 이제 청소년이나 이제 모르는 분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네. 얘긴데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게 타블로를 소환해서 음, 얘기하는 게 너무 좀 자극적인 네. 느낌인 것 같고. 단지 이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이제 다운피쳐서 보도하면 언론이 이게 책임이 면피가 되는 것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목 같은 거 달 때도 그 고려하는 사항에 이제 네.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최우선으로 여기는 게 좀 자극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법한 제목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말을 또 방송사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운표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자꾸 가져와서 쓰게 되는 그런 또 관행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한편으로는 하도 이게 많이 쓰니까 뭐 보니까 JTBC 뭐 종편 비롯해서 그런 다 썼더라고 이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 동생을 변호하는 오빠의 어떤 그 인식 구조를 잘 대변할 수 있는 멘트라서 썼나? 좀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저는 그래도 이게 좀 이 제목이 좀 온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굳이 이제 쓸 필요는 없었다. 그러면 저희 안에서는 쓸 필요 없었다라고 합의를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저를 지켜주세요. 굳이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세 번째 기사는 이거는 경향신문이 1월 2일에 보도한 건데 네. 부천서 고양이가 고압선 건드려 정전 2,000가구 추위 떨고 6명 승강기 갇혀. 이제 이 제목인데요. 이거는 왜 뽑았을 것 같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00 가구가 전부 다 추위에 있던 건 아니지 않을까. 대본 보고 정답을 미리 말한 거 아니에요? 할 말 없게. 도저히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 딱 보고 그 생각이 들었는데 2,000 가구가 다 정말 추위에 떨었을까? 이런 약간 생각이 괜히 좀 그 나쁜 심보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따지고 싶은. 억지입니다. 저는 좀 이런 표현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좀 저는 그 기사 문장 원리주의자라서 네. 무조건 이거는 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짜 좀 기술적으로 뭐 만약에 추위에 떨어 이렇게 쓸 거면 기자가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었던지 그때 추위를 한번 몸으로 느껴봤던지 아니면 뭐 주민 인터뷰를 해서 주민이 너무 춥다 뭐 이런 거라도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던지 아니면 정전됐을 때 거기가 뭐 기온이 어땠는지 정도 들어가면 뭐 추위에 떨었다 정도 쓸 수 있겠는데 그냥 기자가 기사 쓰고 있는데 추워서 추위에 떨어라고 썼다. 겨울이니까 당연히 춥겠죠. 이날이 뭐 강추위 뭐 이런 날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썼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걸 하려면 기사에 조금 뒷받침되는 문장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썼는데 좀 어떤가요 이런 거는? 저는 네. 이거 변호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 추위라는 것도 네. 어쨌든 상대적으로 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추웠을 수도 있으니까. 집안에서 아니 이게 2,000 가구라고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많은 네. 그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좀 최대한 좀 크게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 모르면 저도 집에 난방을 25도로 해놓으면 그거를 난방을 꺼도 한 3시간은 따뜻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가짜 단독이라고 제가 나름 네, 이름 붙였는데 위험한데 지금 유사 단독이라 하겠습니다. 유사단도 외줄타기라네 자꾸. 그래서 예, 먼저 이제 네. 그 기사 제목을 읽어드리면은 22,000V 고압 전류에 타버렸다. 네. 38살 예비 신랑 김다운 씨의 비극. 음. 이제 MBC에서 보도한 기사인데 네.
일단 기사 내용은 제목 그대로 이제 지난해 이제 11월에 한전의 한 하청업체 노동자인 30대 이 김 씨가 신축 오피스텔에 전기를 연결하려다가 이제 감전 사고를 음. 당했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또 안타깝게도 이제 19일 만에 네.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제가 찾아보다가 알게 네. 된 건데 똑같은 그 형식의 기사가 일주일 전에 이 안전 종합 인터넷 신문인 세이프 타임즈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오. 그래서 여기도 단독이라 나갔네요. 네, 그때는. 여기서 똑같이 단독으로 나갔었는데 음. 일주일 전에 그 기사는 한국전력전기원 감전사 노동부 공사 중지 명령 발동 네. 이렇게 거의 일주일 전에 거의 핵심 내용은 비슷했고 또 이제 네. 오히려 뭐 하청업체가 어떤 하청업체인지 이름하고 사고 경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사에 네. 전했다고 저는 보여졌고 음. 또 근데 이제 약간 MBC 뉴스가 조금 더 추가로 취재했던 거는 이 사망한 노동자의 이름과 이제 그가 뭐 예비 신랑이었다라는 좀 유족의 좀 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충했다고 그거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은 결국 핵심은 어쨌든 그 감전사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만약에 이제 세이프 타임즈 기사를 안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MBC 그 뉴스를 보고서 아, 이 사건이 MBC가 처음 찾아내서 보도를 네. 했구나 네.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음. 싶었습니다. 사실 그 단독이라는 게 아까 선배가 얘기했듯이 최초라는 항목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독을 나갈 때는 보통 기자가 이제 그 전에 보도가 있었는지나 이제 그런 걸 검색을 한다거나 뭔가 주변에 확인을 해보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거를 안 한 건지 아니면은 검색이나 이런 거 해봤는데 놓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거래 이렇게 단독을 다는 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몰랐을까요? 저도 이제 아예 최초 취재를 세이프 네. 타임즈로 한 거 아닌가. 아. 첫 사건을 알게 된 게 세이프 타임즈. 아. 그건 아닐 거라 아이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겠죠. 네, 네. 그건 당연히 아닐 거라 네, 생각하는데. 당연히 아니겠지. 추가 취재 브리핑. 네, 저희 MBC 단독 관련해서 추가로 취재한 게 있어서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네. 그 세이프 타임즈죠. 원래 네. 먼저 단독을 냈던 네. 신문이 네, 세이프 타임즈에 그 한번 연락을 취하셨는데 네. 연락이 됐잖아요. 이 처음에 사건을 처음 취재하게 된 거는 네. 근처에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네.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그 관련 민원이 되게 많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처음 취재를 했는데 네. 이제 점점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감전 사고가 있었고 사람이 죽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기 네. 때문에 이제 전기가 끊긴 상황, 공사가 이제 중지된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세이프 타임즈에서 조금 더 취재를 해서 네. 지난해 12월 27일 날에 네. 최초로 이제 단독으로 이 관련 기사가 나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거를 알고 가신 건 아니네요. 네, 그렇게 일단은 처음부터 사고가 있는지 알고 간 건 아니었고 네. 이제 취재를 하던 과정에서는 다른 언론사가 네. 취재하는 거는 없었고 이제 세이프 타임즈에서 먼저 네. 이 사고 사실을 알고 취재를 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독을 붙여서 기사를 내신 거고. 네. 네. 그러면 이게 이 기자님 성함이 뭐였죠? 김창녕 네, 기자님. 김창녕 기자님은 이 MBC랑은 조금 기사 결은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네네네. 네, 좀 어떤 식으로 좀 초점을 잡아서 쓰신 건지. 네, 이제 MBC랑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네. 이제 그 사망하신 분이 뭐 네. 예비 신랑이었다라는 점이랑 네. 또 이제 38세 이제
이름까지 다 나갔었는데 네. MBC에는 네. 이제 세이프 타임즈에서는 처음 그 사실을 이제 어쨌든 알고 있기는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일단 네. 알고는 계셨었네요. 네네 알고는 네. 계셨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부각해서 썼을 때 네. 그 다음 후속 보도들이 분명히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또 사건이니만큼.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속 보도가 이어질 방향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해서 이제 세이프 타임즈에서는 중대재해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네. 기사를 쓰려고 했고 그렇게 이제 취재도 하신 걸로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세이프 타임즈의 이제 입장을 들었으니까 MBC는 그 입장이 어떤가요? 일단 MBC 쪽에 제가 네. 전화를 몇 번 했었는데 네. 일단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 네. 단독이 조금 겹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한번 네. 문의를 했는데 네.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해서 일단 네. 답변을 듣는 대로 또 네. 영상을 촬영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네.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원재 기자는 오늘 코로나 맞죠? 네, 오늘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보도를 좀 네. 준비를 했습니다. 백신 부작용 기사가 네.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좀 중앙일보에서 네. 보도한 내용이 우리 중앙일보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앙일보가 근데 제가 딱 발견할 때마다 네. 이제 중앙일보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고 보니 중앙일보였다 이런 구조라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네, 뽑아보니 중앙일보는 중앙일보다 제가 중앙일보에 따로 그런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중앙일보 보도고요. 네. 제목은 술 담배 안 한 아빠 모더나 맞고 5kg 빠지더니 위암 사기 판정이라는 네. 제목입니다. 중앙일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뭐 비슷한 제목으로 네. 이데일리, 뭐 아시아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여러 언사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백신 접종 후 위암 판정을 받았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까지는 그 선후 관계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백신을 맞았고 네. 위암 판정을 받았다. 네, 네. 시간 순서상 그거는 분명히 맞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기사 내용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박신 선배가 유비자 1회에서 지적했던 국민청원 받아쓰기 보도 이제 형식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안 걸려드는 게 없네요. 만능인데요 거의. 네. 그래서 기사는 이제 청원 내용을 인용해서 썼고요. 네. 아버지가 이제 건강 관리를 꾸준히 했고 매년 건강 검진도 받았다. 네. 뭐 그리고 9월 9일 2차 접종한 날 오후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몸무게가 5kg이 빠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월 말에 위암 판정을 받았고 2주 후에 더 정확한 검사 결과 암이 간까지 전이됐다라는 내용을 그 따옴표 안에 넣어서 인용해서 네, 보도합니다. 간절한 사람들을 더 이용하는 게 네. 더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청원인 입장에서는 백신을 맞고 그 이후에 뭔가 몸이 안 좋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청원 글을 올리는 거는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를 쓰는 기사화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괜히 백신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경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될 당시에는 앞서 살펴봤던 그런 부작용 보도나 이런 백신이 위험하다는 식의 보도를 앞다퉈했으면 백신 접종이 점차 진행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여론도 백신 접종을 하는 방향으로 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그때가 65세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 시작일이었는데 5월 27일에 지난해 5월 27일에 조선일보가 일면 머리 기사 제목에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라는 네. 제목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신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차 여론이 백신을 맞자는 방향으로 가니까 네.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라는 제목을 달았었는데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좀 빨리 하자 음. 이런 식의 방향을 가다가 다시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방역 패스에 대한 이런 논란이 발생하자 네. 다시 이제 백신의 부작용을 얘기하고 네. 뭐 전문가도 백신 안 맞았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거든요. 정부가 방역을 못하기를 바라고만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네. 보도들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불신을 좀 키우는 기사들을 네. 볼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건데 이게 한두 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계속 꾸준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신을 가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점 불신할 만한 이유를 언론에서 계속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 완강해지니까 이제 뭐 실제로 언론에서도 이젠 뭐 괜찮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도 그 전에 이제 쌓여있던 이 불신이 너무 크니까 이제 오히려 먹히지를 않는 그 상황까지 거의 와버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뭐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다가 든 생각인데 백신 부작용 보도할 때 그 자살 보도 준칙처럼 네. 기사 밑에다가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몇 %입니다. 뭐 이런 거 써주면 어떨까 싶긴 한데. 그 경고문 같은 걸 썼으면 좋겠어. 아, 이 기사는 백신 불신을 좀 다 그 부추기는 기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추기는 기사입니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근데 청와대 국민청원을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은데 그렇죠. 그런 걸 족족 이렇게 기사화하니까 네. 더 많아 보이고 이제 더 불안하고 그리고 그런데 또 달리는 댓글들이 막 이만큼 부작용이 심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막 그런 댓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관심을 끄니까. 그러니까 백신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무리 적은 확률이라도 그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한 네. 그 공포가 있으면 네. 그게 더 공포가 크게 느껴지니까 좀 그런 거를 균형 있게 언론에서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할 텐데 오히려 그 불안감을 더 부추겨가지고 악용하고 네. 정부 방역에 협조하지 않도록 더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좀 씁쓸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 새해 첫 뉴비자인데 어땠나요 이번에? 그리고 저랑 하는 건 2주 만이잖아요. 소감을 말해야 네, 되나요, 혹시? 소감 같이 하니까 다르다 약간 이런 거. 아, 다른 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와 같이 저는 이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뻔한 멘트가 우리의 조회수를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면 마음에 네. 없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티가 났나요? 원재 기자는요? 이게 아무래도 둘이 할 때는 빨리 끝나서 밥을 빨리 먹으러 갔던 것 같은데 셋이 하니까 이제 빨리 밥을 먹으러 가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무언의 압박. 네,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저는 김현수였습니다. 네, 이원재였습니다. 네, 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